5월 8일 롯데손해보험이 2020년에 발행한 후순위채를 조기 상환하려 했지만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자본이 부족해 킥스, 즉 지급 여력 비율 150%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 배경에는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보험사라는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보험사는 고객의 보험금을 언제든 지급할 수 있도록 자본 건전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기준이 바로 킥스입니다. 자본을 늘릴 때 까다로운 증자 대신 최근에는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추세입니다. 이 증권은 만기 30년 이상의 후순위채로 부채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됩니다. 보통 5년 후 조기 상환할 수 있는 콜옵션이 붙고 상환하지 않으면 금리가 오르는 스텝업 구조입니다. 스텝업 전에 조기 상환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졌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실질적으로 5년물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2022년 흥국생명이 이 관행을 깼습니다.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 시장이 경색돼 자금 조달이 막히자 흥국생명은 조기 상환을 포기하고 스텝업 금리를 선택했습니다. 연체는 아니었지만 5년 조기 상환을 기대했던 투자자들의 신뢰가 무너진 거죠. 흥국생명이 상환을 포기하자 투자자들이 신종자본증권을 손절하며 다른 보험사들의 증권도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국내 기업의 외화채 발행까지 연쇄적으로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금감원이 중재에 나서 흥국생명이 은행 대출로 상환하며 사태를 일단락시켰습니다. 이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스텝업을 10년 뒤 1%포인트까지만 허용하는 규제가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정반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롯데손보는 자본이 부족한데도 후순위채 조기 상환을 시도했는데요. 금감원이 제동을 걸었지만 롯데손보는 조기 상환에 강행했습니다. 조기 상환을 하지 않으면 신용이 흔들리고 채권 가치가 급락해 손해가 더 크다고 본 거죠. 결국 예탁원까지 나서 콜옵션 행사를 막으며 조기 상환은 최종 무산됐습니다. 금감원은 이 상황을 사모펀드 구조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롯데손보는 2019년 JKL 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에 인수됐습니다. 사모펀드는 보통 5년 내 재매각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장기적 건전성보다 단기 수익이 우선입니다. 롯데손보의 킥스 비율은 업계 최하위고 예외적 방식으로 겨우 150%를 맞추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자본이 부족한 상황에서 조기 상환을 하려면 먼저 증자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단기 수익에 집중하는 사모펀드가 자발적으로 증자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즉, 사모펀드의 단기 먹튀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보험사들이 자본성 채권으로 자본을 확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이런 규제 강화는 어느 정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하지만 조기 상환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면 투자자들은 점점 더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게 되고 자본 조달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벌써부터 후순위채 시장의 금리는 오르고 있습니다. 금융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시스템 전반의 위험으로 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흥미로운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